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랜만에 또 시향을 찍네요. 제가 마지막 시향 찍었을 때가 3월 23일이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요때 고점 넘기고 요때쯤인가 한번 찍으려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요때인가? 그래서 근데 라이브는 근데 뭐 매일에서 뭐 제 구독자시면 뭐 관점을 계속 보셨을 겁니다. 라이브를 쉬지 않고 계속 이때부터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때 고점을 넘기고 난 뒤에 제가 요때 올라갔다 떨어질 때 요때 시향을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 요때 라이브 할 때 숏 잡았던 거는 요새 반익절하고 한 번 더 떨어지든가 뭐 올라갔다가 더 떨어지든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추매할지 말지 각을 보겠다 했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FOMC 어떤 발표 때 어떤 급등할 수 있는 어떤 발언이 있어서 다시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고점을 안 넘기기에 저는 여기 숏 잡았던 거를 추매를 좀 해서 평단에 여겼던 거 반이절하고 반은 먼저 터트려졌고 그 다음에 뭐 잔잔바리 계속 매매하다가 이게 세 가지 파동이기 때문에 이 고점 한 번 더 높일 거다. 라이브 할 때 계속 제가 고점 더 높일 거다고 얘가 아마. 그래서 이 되돌림에 대한 분출이 한 번 더 나오면 파동이 완결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사파층은 조금 작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으니까 요거 올라가면 이제부터 조정을 좀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요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 FOMC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짧게 나오든 또는 우리가 계속 다 누구나 봤던 자리 이 자리까지 눌러주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줄다 가도 이상하지 않다 생각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 되게 가파르게 갔었죠. 이때 이렇게 보시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요 발표하기 전에 제가 요때 시장을 찍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세 가지인지 A, B, C 파동일 수, WX, Y 파동일 수, 조정 후 한 번 더 뭐 올라갔다 떨어진 시나리오도 있었고 또는 여기에 1, 2로 좀 조정 후에 이 저점 지킨다거나 한 번 더 크게 쏠 수도 있는 관점도 있었어요. 그때 워낙 가파르게 추세가 특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상당히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가면서 수렴을 뛰더라고요. 이렇게 요 고점을 한번 살짝 넘기고 난 뒤에 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고 난 뒤에 하락을 하나 생각하다가 이게 뭐 이상한 다섯 가지 점 나와서 최소한 세 가지 나오겠다 싶어서 여태까지 요 저는 숏 위주 쳤었고 여기서는 우리가 롱을 노리자 했던 거고요. 왜냐면 고점을 요거 높이고 내려가기에는 뭔가 좀 안 맞으니까 최소한 수렴 이 사파 같은 거 나오고 한 번 더 올리겠다 생각했었고 요때 올라가도 요때부터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아마 이 세 가지 파동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고점을 높일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라이브 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한 일주일 때 했었는데 요 세 가지 되돌림에 대한 박스가 이 코전이었죠.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요때부터 계속 한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 여기 내려가는 파동이 세 가지로 좀 급하게 내려가는 상태에서 옆으로 수렴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관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고점이 여기였는데 이런 세 가지 이후 이게 W가 되고 이 세 가지가 X가 되고 이 Y 파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이 Y 파동이 이 세 가지 이후 이 X 파동이 되고 다시 Y에 Y에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손절 여기 잡고 여기 정말 좋은 자리다. 이건 현물까지 생각해도 될 정도로 손절이 짧고 관점까지 맞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살짝 내려가지고 여기를 좀 메인 타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다 그러면 여기 수렴 파동이 지나는 요 돌파 자리, 돌파롱 이 두 군데가 메인 농자리일 거다. 요렇게 요 두 군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데는 속파동이 너무 좀 복잡스럽고 좀 조금 지저분하게 많이 갔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못 잡더라도 요런 수렴 돌파한다는 자리라니 또 세간이 내려왔을 때 손절 여기 꼭 손절 잡고 손을 잡고 잡을 수 있는 이 자리는 손익비가 너무 좋은 자리였고 요 자리는 좀 아쉽지만 손익비 쪽으로 아쉽지만 돌파를 하겠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나쁘진 않다.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요때부터 계속 롱이다 얘기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라이브 할 때도 좀 아쉬웠어요. 그죠? 어제 라이브 할 때 정말 아쉬웠어요. 이틀 전에 여기서 저희가 롱 잡았던 거 이 세 가지 조정 이후에 세 가지 내려가게 저점 한 번 더 내리나 보다. 여기서 다시 롱 때립시다 이랬는데 이해가 잘 안 가지면 세 가지 이후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때 이거 놓친 거 보내주고 이 정도 이 채널 뚫고 이 정도 뚫었으면 다시 내려가더라도 이 저점을 지키면서 아마 올라갈 거다.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농치는 게 유리하다. 이거 좀 높일 수 있는 패턴이 유리할 거다. 큰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런 수렴 파동이기 때문에 이 하단 트렌드를 지키고 떨어질 때 이 하단 트렌드만 지켜준다면 이 저점을 손절을 이제 여기가 아니라 원래라면 손절이 이 세 가지 저점을 여기가 손절이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손절가를 올려서 정석적으로 하면 여기 좀 보수적으로 한다면 여기까지 잡아서 손절을 여기 잡고 내려올 때마다 롱치는 게 유리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이런 세 가지 이후 이 세 가지 얘기해서 여기서 786과 여기 세 가지 파동이었기 때문에 786과 886 사이에 박스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여태 라이브 할 때 요거 롱 칩시다. 올라가더라가 내려와도 롱 칩시다. 롱밖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너무 좀 짧게 주고 가버렸어요.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못 탔습니다. 라이브 할 때는 내려오면 여기서 타겠다 했죠. 피파가 좀 짧게 나와버렸어요. 피파가 그래 못해도 한 7, 8, 6까지는 좀 나와줬으면 좋았겠는데 저희가 이 세 가지 파동이라면 복합 조정의 타점은 7, 8, 6과 1.13 여기 박스를 하나 쳐놓고 이게 5가지도 가능은 했기 때문에 535 같은 경우는 886과 1.236 박스를 2개 쳐놓고 기다렸었죠. 이때 라이브 할 때 떨어지면 롱 탈 거라고 손절은 여기 잡아야 되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갑자기 급등해 버려가지고 뭐 쫓아가지도 못했어요. 쫓아가지도 못했고 요 좀 아쉽게 좀 됐어요. 근데 기다리던 자리를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려가지고 어제도 실제로는 재미를 많이 못 봤어요. 어제 저희 요게 1, 2, 3, 4, 5니까 눌러줬다 한 번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올려드렸었는데 눌러줬다 올라간다 생각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이게 5가지가 아니라 이게 3가지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4파 저들리면 주는지 보고 판단하자 했다가 이게 4파처럼 나와서 그럼 이게 1파고 이게 2파다. 이거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1, 2, 3, 4, 5가 1파고 이게 2파니까 이거 놓쳤다 그러면 여기서라도 먹으려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놓쳤다. 되게 감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눌러주면 6타자 했었거든요. 1, 2, 3, 4, 5, 3-1, 3-2, 3-3을 쏠 거니까 6타자를 했었는데 또 연장이 나오더라고. 돌파를 또 못 들어갔어요. 너무 감에도라. 전 너무 감에수죠. 감에수 구간에 저는 좀 돌파를 좀 잘 안 들어가는 편이라 또 기다렸다면 안 내려오고 그냥 연장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제 다시 올려드렸던 게 1파, 2파, 3파가 3-1을 안 눌러주고 그냥 올라갔다. 이 파동은 3-3에 진행 중일 거니까 좀 보자. 그래서 요거는 1, 2, 3파니까 보시면 요 1파에 대한 3파의 분출 거리는 1.618 정도 나와야 되죠. 1.618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1파, 2파, 3파, 3-3, 3-4, 3-4 이후 한 번 올라간다 그러면 3-5가 1.28로 쳐서 3파를 완성할 확률이 높다. 물론 연장 나오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꼬리 잡기는 하지 말자. 꼬리 잡기 숏은 치지 말자. 웬만하면 내려줄 때 롱 치자 해서 저는 실제로 여기서 롱을 좀 잡아서 1.236 여기다 1.618 박스 쳐놓고 새벽이라 1.236에 대응 안 될까 싶어서 익절을 걸어 놓으셔서 수익을 한 1000불밖에 못 봤어요. 그죠? 이거는 아까 올려드렸었는데 아쉽습니다. 이게 연장 나올 줄 전혀 몰랐네요. 물론 이게 슈팅 났으면 차트를 보고 있으면 반 정도 남겨놨을 것 같은데 이게 슈팅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또 연장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3파가 연장이 나와서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3파 길이를 봤을 때는 2.618 연장 파동까지 나온 상황인데 한 번 더 연장이 나온다 그러면 3.618까지 열어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조정이 좀 236 근사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3파가 거의 끝나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좀 되돌림 좀 깊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작죠. 2파의 사이즈보다 4파가 작죠. 못해도 2파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속파동의 3-4파기 때문에 저는 이게 4파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좀 아까운 게 이게 만약에 여기서 3파가 나오고 4파가 나온 상태에서 5파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강하게 때릴 수 있고 매매하기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좀 아리까리하기지만 밸런스를 봤을 때는 이게 아직도 3파 진행 중이 아닌가 싶어요. 3-4파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3-5가 나오고 한 번 더 큰 4를 2파보다 큰 사이즈의 4를 만들고 하고 5를 높일 거예요. 그러면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충 봤을 때. 좀 아쉬운 게 이 정도 사이즈까지 나온다 그러면 31K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이게 왜 아쉽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빠졌을 때 예상했던 지가 여기였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분출이 이 정도 날 거다. 올라가는 걸 잘 봐야 된다. 이게 5가지 충격파동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이 조정파동에서 가능성도 열어두자. 왜 조정파동에 다시 3가지로 올라간다면 이건 조정일 수도 있다. 그러면 3, 3, 3, 3, 3으로 엔딩을 만들어서 조정을 깊게 줄 건데 이게 만약에 5가지라 그러면 올라가는 파동이 5가지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못 올라가고 실패해서 수렴을 바뀌었죠. 그래서 1파가 충격파동이고 3파도 충격파동 같아요. 누가 봐도. 그죠? 그러면 이게 3파가 아니라 새로운 그냥 5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고점이 여기가 끝이었을 경우에 31K 부근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분출치고는 좀 길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매매하기가 좀 불리해질 거예요. 숏을 강하게 못 돼요. 저희 수익 선물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1.68 넘어가서 한 이 정도 되면 이근사치로 갈 건데 여기서 끝나도 괜찮아. 2만 안 치고 2.623 여기까지만 안 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눌러줘도 이 저점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3가지 조정이라 그러면 롱을 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거 예상해서 롱을 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만큼의 숏을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롱도 익절을 안 할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4를 만들고 난 뒤에는 4를 만들고 한번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또 4를 만들고 난 뒤에는 아마 이 도미넌스를 보시고 도미넌스가 좀 내려가면서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알트코인 또 펌핑 안 나가는 것도 지금 많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도 높고요. 비트코인 4파에서 버티던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만약 행보를 해준다 그러면 도미너스가 알트코인 쪽으로 갔을 때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절한 금액으로 알트코인 단타로 좀 내림 농 위주로만 좀 펴셔도 수익이 좀 나쁘지 않게 날 수 있는 그런 장인데 익절을 안 하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관점상 파동이 끝나가잖아요. 현재 4파가 나오고 5파가 나오고 3파가 완성이 되고 또 큰 4파가 나오고 5파가 나온다고 5파가 완성이 되면 익절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데 길이는 길어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 거죠. 미련이 남아요 지금. 여기서 매물대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를 뚫는 순간 여기는 허당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는 허당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더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요때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게 여기서 우리 생각했던 이 코존에서 끝나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갈 건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 여기까지 열려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이 거래량을 보라 했죠. 이 고점 높일 확률이 한 80% 이상 된다 했죠 제가. 왜냐면 추세가 터지고 난 뒤에 수렴 파동이 나오면 그 추세대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물론 한 20% 확률로 반대 추세가 반대로 터질 때도 있긴 있어요. 확률상 한 80% 이상은 앞에 강한 충격 파동이 났을 경우에는 이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거래량이 여기까지죠.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수렴 파동이 났을 때는 충격 파동 방향으로 한 번 더 올라간다. 이게 기본적인 파동인데 올라가는 게 좀 길어지고 있다는 게 미련이 남아서 여기서 익절 안 하기도 그렇고 숏 찾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싸리 거래량이 빵 터져가지고 앞에 앞선 거래량을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장 파동이 계속 이어진다고 최소 여기까지 뭐 최대 42K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데 보시면 앞선 거래량보다는 지금 요게 지금 현재 넘어간 거래량이 요거예요 요거 상당히 적죠. 거래량 요거밖에 안 돼요. 앞선 거래량들보다 너무 적어요. 반밖에 안 돼요 지금. 저는 이 앞선 거래량보다 최소 이상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팔지 마시라고. 아마 연장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거다. 42K까지도 시장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코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올릴 수 있다. 펀더멘탈 없습니다 지금. 무슨 호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우리 갈고형이 계속 올리고 있는 고래형이 계속 올리고 있었죠. 이때도 제가 갈고형이 계속 뭐 매집한다고 이상하다고 쏠 것 같다고 갈고형이 매집하고 있다고. 근데 갈고형이 던지는 순간 가격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 더만 슈팅할 때 이 거래량이 미친 듯한 거래량이 나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또 이런데 특히 평단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항상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서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연장 파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4파 같은 거 나오고 5가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고 또 큰 4파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나머지 비중을 좀 더 줄이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하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아직 2.613으로 3파가 진행 중이지 4파가 생각보다 좀 짧게 나왔어요. 차트마다 달라요. 거래소마다 4파가 예를 들어 1, 2, 3파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1, 2, 3이 나와야 되는데 3파에 대해서 4파의 되돌림은 보편적으로 2.236과 38이 사이 요 사이를 많이 돌리는데 연장 파동이 났을 경우 좀 많이 되돌릴 때는 05나 618까지 돌릴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2.628은 1차 영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 2.236을 안 쳤는데 거래소마다 차트가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좀 차트마다 좀 달라서 좀 헷갈려요. 지금 바이낸스 제일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 현물 차트 같은 경우는 2.236을 또 쳐서 4파에 대한 가격적인 조정을 만족했어요. 물론 2파만큼의 기간 조정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아직도 연장을 열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 236을 쳤다 해서 연장이 끝났다고 하는 건 법칙은 없어요. 236과 38이 박스까지 왔을 경우 연장 파동이 끝났을 경우가 대부분 훨씬 많아요. 열에 한 7, 8번 연장 파동이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건 없기 때문에 특히 가격적인 조정도 깊지 않았는데 2파보다 사이즈가 작다는 거는 리스크죠. 여기서 만약 바로 고점을 높인다 그러면 아직도 연장 파동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음 타점은 3.618까지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이런 되돌림을 먹기 위해서 특히 4파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먹어봤자 4파인데 이런 되돌림을 먹기 위해서 덤비지 마시고 가능하면 내려와서 롱을 치세요. 그냥 안전하게. 이거 혹시 못 잡으신 분들은 그냥 보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지성 올려버리는 거 내려왔을 때 내림롱 치는 게 원래 정석인 게 맞기 때문에 혹시 추기 모양을 못 들어가신 분들은 내려올 때마다 롱을 잘 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올라간다면 보내주시고요. 또 기다리면 큰 사파를 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또 내려올 때만 농치셔서 이 정도 수익만 보셔도 한 3%씩 4%씩 먹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남들 먹을 때는 못 먹었다 생각하지 말고 대신 시드만 있다 그러면 물려있지만 않으면 언제든 좋은 기회는 오니까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는 거는 3파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사파 코전 이어서 좀 강하게 눌러준다. 그리고 또 옆으로 가는 어떤 이 가격적인 조정이 크다 그러면 혹시 이게 3에 4가 나오고 5가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열어두자고요. 그렇지만 4는 한 번 더 나올 확률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고점 높였을 때 요 정도 올라갈 때마다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혹시나 거래량이 터져서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지금 거래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에 비해서 가격을 지금 거의 뭐 한 10% 가까이 올렸는데 거래량 보세요 이거. 이 그냥 갈고형 우리 갈색 고래형이 그냥 올린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수렴 파동만큼의 거래량밖에 안 나왔어요 가격에 비해서는. 그죠?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로 일단 수익을 챙겨서 주머니 돈 안전하게 넣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 혹시나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이걸 제낀다 그러면 1차 타겟은 35K 35K로 먼저 노려보시고 요쪽에서도 한번 저항을 좀 받을 확률이 높고요. 이런 데서 여기 요런데 요걸 뚫는다 그러면 요 앞에 이제 한 35K 근사치 그런 데서 조금 밑단 이런 데 저항 많이 받았던 곳에서 앞에 저항은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시석시키기 때문에 앞전 저항만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걸 뚫는다 그러면 그 다음 저항 때는 상당히 박스가 큽니다. 45K까지 갈 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까지 올라가려면 거래량 다시 얘기하지만 거래량이 이걸 넘어서는 거래량이 뜨지 않으면 이까지 올라가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포모 관리 잘 하시고 올라올 때마다 효과금 보시되 큰 사파가 나오고 난 뒤에 진짜 효과를 보시고 그전까지 내가 가능하면 내린동을 보시고 효과를 보고 싶다 한다 사파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사 같은 거 하나 나오고 올라갔을 때 꼬리 달고 욕망치를 만들어 주되 욕망치를 만들어 주되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를 달아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꼬리를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꼬리 달아서 또 시장가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싸리 욕망치 만들고 난 뒤에 올라가는 거 보고 손젓가락 잡고 오름 숏을 쳐서 사파라도 좀 드시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덤비시고 제일 좋은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결대로 추세대로 내려왔을 때 롱치는 거는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라이브 할 때 계속 얘기했던 얘기를 또 시장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시장만 보지 마시고 라이브도 시청하셔서 실시간 관점 같은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